안녕하세요, 샤넬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의 결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던 기간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마나 들었는지 모두 오픈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스몰 웨딩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주말마다 연애할 때는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결혼식을 다닐 때마다 저희가 약간 좀 허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있고 즐겁고 그리고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을 우리의 식대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총 비용이 얼만큼 들었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맨 처음에 이걸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총 다 해서 6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이 비용에서 본식, 장소 대여비, 그리고 식비, 저희 친구들끼리 피로연 한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600 정도가 들은 거거든요. 결혼식의 가장 핵심인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는 우리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대신에 우리의 셀프 촬영으로 대체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는 작년 추석 때였어요. 경복궁에서 야간 개장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한복을 대여를 해서 셀프 촬영을 했었어요. 짝꿍이 생각보다 사진을 너무 잘 찍더라고요. 따로 의상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없었고 셀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장소나 이런 거에도 전혀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서 총 다 해도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드메 중에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직접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을 드레스 샵을 막 검색을 해보다가 발견한 게 아르아라는 드레스 샵이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피팅을 해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드레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총 비용은 100만 원이 들었었어요. 제가 드레스를 준비를 한 거는 촬영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잖아요. 드레스를 소장을 하면은 매년마다 우리가 웨딩 리마인드 촬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드레스에 금액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이 과했던 게 아닌 게 드레스를 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소장 가치가 있고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때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매해마다 촬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레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도 예복은 좀 돈을 투자를 해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정장은 하나쯤은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복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업체는 아틀레 선택을 했었고요. 메리트였던 게 일단 소재와 구두가 같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넥타이라든지 여기 임프린팅 된 셔츠를 커플로 맞춤 셔츠도 증정을 해줬고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제 거 드레스까지 다 해서 대여를 1회를 진행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복에 들어간 비용은 총 130만 원. 그래서 총 이제 저희 의상비에 들어갔던 거는 2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스드메 중에 메이크업은요. 다 셀프로 진행을 했어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고 피부가 되게 민감해요. 예민하고.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일날 중요한 날인데 새로운 제품들을 막 얼굴에 바르고 하면은 어색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몇 시간 동안 하는 건데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할 가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당일에 짝꿍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머리 막 하고 갔었고요. 저도 제가 다 직접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머리 막 이렇게 드라이기 말리고 그리고 막 셀프 메이크업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았었어요.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좀 발품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스몰 웨딩 그런 베뉴가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는 보증 인원도 있고 장소 대여비도 발생을 하는 곳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던 그 취지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딜레마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판교에 한정식 집인데 여기가 원래는 돌잔치 장소로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바로 거기를 달려가봤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야외 웨딩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해서 작은 동산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장소를 일부 진행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정하고, 바로 그 옆에 그 흰색으로 된 약간 그린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그쪽에서 식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장소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곳이 정말 메리트가 좋은 게, 여기는 대여비가 따로 발생을 안 했고 식비로 100만 원만 채워주면 됐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날짜를 손 없는 날이라고 5월달로 정했었던 거였죠. 이 업체 이름은 한우소 더 힐이었고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그런 곳이었고, 음식이 정말 푸짐하게 종류가 많이 나왔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전직 플로리스트였잖아요. 꽃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꽃에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 이제 생화 장식을 저희가 다 직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저희의 능력을 한껏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날 새벽에 이제 꽃시장을 가서 꽃을 다 사입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짝꿍도 같이 이제 이렇게 꽃을 꽂으면서 아치를 준비를 해서 미리 전날에 세팅을 해놓고, 저희 그 친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세팅도 다 도와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생화 장식에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에 그런 꽃 쪽 업계를 잘 알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서 정말 크게 세이브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저 혼자만 준비를 했더라면은 그걸 감히 준비를 못했을 텐데,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정말 모두가 만든 그런 결혼식 되었었어요. 그래서 총 장소 꾸미는데 들어간 비용은 대략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반지. 이제 반지는 꼭 같이 함께 좀 괜찮은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아보던 중에 백화점 투어도 돌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까르띠 땡?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결혼 반지 진짜 많이 끼고 다니거든요. 정말 국민 결혼 반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막상 껴보니까 예쁘기는 했어요. 예쁘기는 했는데 또 남들하고는 또 다른 거를 하고 싶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백작 바이 피렌체 청담 주얼리 샵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낄 수 있는 좀 심플한 그런 금반지. 그 금이 최고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너무 이뻐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요. 비용은 총 170만 원이 들었었어요. 이게 반지뿐만이 아니고 예물 세트라고 하죠. 진주 귀걸이부터 해서 이제 진주 목걸이, 양가 어머님들 브로치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나갔었거든요.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딱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데일리로도 되게 잘 착용을 하고 다니고, 이게 정말 멋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곳이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객이 30명 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청첩장을 저희가 직접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다 다른 스타일로 제작을 했었어요. 10,000원이 안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짝꿍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종이만 딱 사가지고 거기에 편지도 일일이 다 작성을 해가지고 청첩장을 만들었고요. 그림도 그리고 앞에 꾸미고 오리고 잘라가지고 그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답례품은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할 때 조그마한 마가렛 화분을 사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심었죠. 저희가 또 전날에 버진로드에 쫙 깔았어요. 버진로드를 만들고
나머지 그거를 포장을 해서 하객분들께 하나씩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짝꿍이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화분을 선물을 했고, 그거랑 같이 이제 저희 엄마가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례품 떡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되게 한 꾸러미 이렇게 들고 가셔서 하객분들이 되게 이제 축하해주러 왔는데 정말 많은 거를 오히려 받아서 가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인들의 도움이 컸어요. 친구들이 정말 전날에 다 올라와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그 꾸미는 것부터 해서 막 사회도 봐주고 웨딩카도 지원을 해준 분이 계셔서 저희는 머스탱이 저희의 웨딩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을 했었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연에 조금 돈을 썼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은 사실 못 간 거였죠. 그 대신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 이틀 동안 비용이 50만 원이 되었었어요. 저희가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웰컴보드였는데요. 웰컴보드를 제가 직접 이렇게 페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폴라로이드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방명록 대신에 여기다 예쁜 메시지 써달라고 해서 이제 30명 인원 맞춰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짝꿍하고 다투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 그때 참 이게 행복했지. 그래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짝꿍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본식 스냅을 저희가 작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3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웨딩 촬영을 한다고 정독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끼리 막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지나가는 부부셨어요. 그 작가분들께서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스냅 작가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제주도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지내고 계셨던 분들이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촬영을 하던 중이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길 지나가다가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되게 결혼식 임박해서 그분들께 부탁을 슬쩍 드려봤거든요. 우리 그 본식 스냅을 아직 못 찾았는데 혹시 대신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했는데 스케줄이 마침 돼가지고 예쁜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연이었어요. 저희가 예산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더니 또 흔쾌히 정말 좋은 인연인데 해드려야죠.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본식 스냅을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제가 딴 거는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식 스냅은 나는 꼭 했으면 좋겠으니까 짝꿍 나 대신 알아봐달라 했는데 우리 짝꿍이 그렇게 여유를 부리더니만 막상 이제 좀 우리 예산에 맞고 이런 뭐 스케줄은 또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짝 삐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2년이 닿아가지고 본식 스냅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좋았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총 6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그 비용으로 저희의 스몰 웨딩을 치렀습니다. 스몰 웨딩을 생각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몰 웨딩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귀찮아요, 사실. 되게 귀찮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는 정말 매일같이 울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되고. 특히나 이제 꽃을 저는 직접 제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메리지 블루 같은 게 왔었는데 사실 그건 누구나 다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저도 겪었고요. 근데 식 끝나고 식 진행하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정말 싹 다 잊어져요. 정말 좋은 기억만 남았었고 하객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억에 남고 우리가 아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틀이. 근데 스몰 웨딩 또는 셀프 웨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용이 스몰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내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업체들과 내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보력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결혼식에서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짝꿍하고 정말 많이 싸우게 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식은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라는 부분이 분명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안 하기로 했었고 그 상태로 쭉 갔었어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꼭 해야 될지를 정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짝꿍이 생각하는 거는 달라요. 마찰이 생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좋자고 는 결혼식인데 라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막 싸움을 엄청 크게 하기도 하고 파토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둘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하고 둘이 싸우면은 안 돼요. 둘이 서로 행복하자고 좋자고 하는 결혼식 준비인데 싸우면은 너무 안 좋잖아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만약에 둘이 기성품을 대신할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다면 주저없이 스몰 웨딩, 셀프 웨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왜 다들 똑같은 웨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런 웨딩이 절대 뭐 안 좋다거나 비추한다거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혼식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상의 밑에다가 설명란에 저희의 그런 예산이라던가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적어 놓을게요. 다만 여기에 막 광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모아서 한 돈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결혼식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신님들, 예랑님들 되게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어려운 그런 시간에 정말 힘내셔서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쁜 그런 행복한 결혼식 준비 과정이 되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기원할게요. 화이팅! 안녕!